안녕하세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리시킨 면역 닥터 서정원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항암 치료의 대표적 부작용인 면역력 저하를 막아주는 사이모신 알파1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표 약품명으론 자닥신이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암요양병원과 개원가에서 왜 자닥신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암 환자라면 사이모신 알파1이 가장 최적의 면역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조건도 놓치지 않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암 환자가 되면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중 단연 항암 치료를 두려워합니다. 1차 세포독성 항암제, 2차 표적 항암제, 3차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이 중 세포독성 항암제가 독성이 가장 심해 악명이 높지만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다 힘듭니다. 초기엔 항암제 독성을 매우 두려워하지만 곧 적응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적응력이 대단하거든요. 하지만 좀처럼 적응이 되지 않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가 대표적이죠. 면역력 저하가 두려운 이유는 자주 재발하거나 전이되는 암의 독특한 성격 때문에 항암 치료가 끝나질 않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항암제 부작용을 참아내며 천신만고 끝에 암을 완전 관해시켰더라도 암이 재발하면 항암 치료를 또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항암제 독성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듭니다. 그러니 다시 한다는 건 끔찍합니다. 더구나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면역 저하도 심해진 상태에서 암이 전이라도 되는 날엔 바로 죽음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죽을 때까지 항암 치료를 떨칠 수 없다는 공포감은 항암 치료 과정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두려운 항암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사기 암 환자분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주사제가 있습니다. 바로 면역주사제입니다. 암 환자들이 처방받는 면역주사제에는 미슬토와 사이모신 알파1이 있습니다. 이들 면역주사제의 주 기능은 약해진 면역력을 올리는 것입니다. 암과 관련된 면역세포에는 T세포, NK세포, 수지상세포가 있는데 면역주사제를 맞으면 이들 세포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암세포, 늙은 세포, 병든 세포, 세균,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력이 좋아지고 살상 능력도 좋아집니다. 면역세포들은 온몸에 존재하고 이동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면역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당연히 면역세포들이 건강하면 모든 세포와 기관이 건강해지고 기능도 좋아집니다.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면역세포들이 약해지면 몸에 나쁜 세포들이 방치되거나 늘어나고 구석구석 염증도 증가합니다. 독소와 염증이 쌓여 정상세포의 기능이 나빠지면 몸이 늘 무겁고 피곤하고 무력한 상태가 됩니다. 생각과 감정도 덩달아 엉망이 됩니다. 이처럼 면역은 암 같은 중증 질환뿐 아니라 건강과 심리 상태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사이모신 알파 주사가 과연 암 환자도 건강한 면역 상태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이모신 알파1의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을 다수 살펴보았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발표된 논문에서 단독 치료와 병합 치료한 논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흑색종을 단독 치료한 논문에선 종양 성장 억제 효과도 있지만 주로 생존율 증가, 면역세포 활성 증가, 생존기간 증가, 삶의 질 증가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논문 중엔 세포독성 화학요법과 병합, 표준치료와 병합, 표적 항암 치료와 병합, 면역관문 억제제와 병합 등 병합치료 논문들이 많은 편입니다. 논문 저자들이 암에 대한 직접 치료 효과보다는 병합치료 시 종양 억제 및 치료 효과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이모신 알파1의 주 효능은 면역 조절에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이모신 주사가
암 치료에 기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T세포와 NK세포를 자극해서 종양의 미세 환경 내에서도 면역 반응을 강화시켰다. 인터페론 감마, 인터루킨2 같은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해서 종양의 성장을 억제했다. 항암제 단독 치료 시보다 병합한 경우에서 무진행 생존기간과 전체 생존기간이 늘었다. 항암제 단독 치료 시보다 병합의 경우가 치료 반응률과 생존율을 올리는 데도 기여했다. 전이를 방지한 효과가 일부 확인되었다. 면역 항암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암들도 병합 치료했더니 치료 반응률을 올렸다. 진행성 췌장암도 표준 치료와 병행했더니 삶의 질과 생존율이 개선되었다. 이처럼 사이모신 알파1이 면역 조절 기능을 통해 암 치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암을 완전 관해시키지 못하지만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 간에 사이모신 알파1에 대한 평가가 갈립니다. 사이모신 알파1을 많이 처방하는 암 요양병원과 개원가의 의사들은 주사의 효과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반면 잘 처방하지 않는 암센터 의사들은 굳이 맞을 필요 없다며 평가절하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암 환자들에게 1년 이상 처방하며 그 경과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 이 주사를 평가절하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에서 개발된 약이고 객관성이 검증되려면 대규모로 연구된 3상 논문이 있어야 하는데 3상 연구는 거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사이모신 알파1에 대해 암 환자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 옵티보, 여보이처럼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암을 직접 치료할 거라는 기대를 가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암 환자들은 사이모신 알파1을 항암 치료제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서 낮아진 면역력을 회복시켜줄 보조 치료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호중구 감소증 때문에 받지 못할 상황이 올까 하는 걱정이 사이모신 면역주사를 찾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항암제의 보조 치료제로 인식되고 면역 조절을 위해 처방되고 있는데 대규모 3상 임상이 필요할지 의문입니다. 암센터 주치의와 암 환자가 인식하고 있는 면역 저하에 대한 개념 차이도 큰 것 같습니다. 의사는 백혈구 감소증이 확인되어야만 면역 저하 상태라고 인정합니다. 반면 환자들이 인식하는 면역 저하의 개념은 더 포괄적입니다. 잦은 염증과 고열, 잦은 복통과 설사, 입맛 없음과 체중 저하, 무력증과 권태감, 빈번한 어지러움, 체온 저하, 손발 저림증, 전신 근육통 등을 모두 면역 저하라고 생각합니다. 항암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려는 의사의 입장에선 환자의 주관적 호소보다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진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면역세포의 다양한 기능을 이해한다면 환자들이 느끼는 증상들은 포괄적인 의미의 면역저하 증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혈구 감소증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환자가 느끼고 있는 다양한 면역저하 사인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방치한다면 결국 백혈구 감소증이 올 테니까요. 면역항암제처럼 암만 타겟팅한 면역치료가 성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3년여의 짧은 경험이지만 저는 로또 1등 가능성처럼 희박하다고 봅니다. 당뇨 치료를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뇨 환자를 치료할 때 혈당 강화제와 인슐린 주사제를 사용하지만 정작 당뇨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혈당 강화제는 췌장을 쥐어짜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도록 강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췌장 기능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더 이상 짜보아도 인슐린이 나오지 않으면 인슐린을 직접 주사합니다. 역시 당뇨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인슐린 과다 혈증이 되면 면역 저하를 초래할 뿐입니다. 당뇨 초기에 식이영양요법과 운동을 습관화한다면 췌장이 건강해져 약이 없이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죠.
암 관련 면역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암인자를 피하면서 염증을 최소화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면 암이 얌전해집니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대사와 면역 기능을 올려주지 않은 채 항암제만으로 암의 공격성을 완전히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면역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격적인 암세포가 얌전해지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계속해야 할 베이직한 치료입니다. 이 기반 위에 표적 항암 치료 혹은 면역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암센터에서 처방되고 있는 면역 항암 치료제는 축구로 비교하면 최전방 공격수에 해당합니다. 반면 사이모신 알파1은 측면 공격수에 해당합니다. 비타민C 수액, 글루타치온 주사, 기타 기능성 영양치료는 공격수와 수비수 사이에 있는 미드필더에 해당하고 운동과 식이요법은 수비수에 해당합니다. 최종 수비수인 골키퍼 역할은 인체의 항상성을 담당하고 있는 부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이기려면 최전방 공격수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각 포지션이 모두 잘해야 합니다. 3골을 넣고도 4골을 잃는다면 그 경기는 진 것입니다. 그래서 암센터의 치료만으론 암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암 환자라면 지금 어떤 역할이 더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스스로 반전문가는 되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서 사이모신 알파1에 관한 여러 임상 논문들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이모신 알파1이 최전방 공격수인 세포독성, 표적항암, 면역항암 치료제와 함께 공격에 참여했을 때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본래 분비되던 사이모신이기에 인체가 가진 포괄적인 면역 기능을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암 치료 능력이 좋아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암센터의 항암 치료만으론 암을 이기지 못합니다. 암세포의 공격력과 방어력도 날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암센터가 최전방 공격수에만 집착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다른 역할들도 인정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암 환자 자신이 감독이 되어 유능한 코치를 영입해 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야만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유능한 감독과 코치 역할을 해줄 의사를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치료율과 생존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모신 알파1은 다양한 암종에서 면역 조절을 통해 항암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화학요법, 표적치료, 면역관문 억제제와 병용 시 시너지 효과가 뛰어납니다. 암 환자의 면역 강화와 치료 반응률 증진에 유용한 치료 옵션일 뿐 아니라 부작용도 거의 없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